안녕하세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입니다. 이번에는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의 예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가장 우울증의 예방에서 중요한 점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을 깊게 자고 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우울증의 예방 효과가 있고요. 또 치료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면서 저희가 살펴보면은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드시고 또 여러 가지 카페인 음료 또 술 드시고 여러 가지 그런 보조식품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 충분한 잠을 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나 알코올, 카페인을 너무 과도하게 먹는 것은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술도 잠이 안 오니까 술로 이거를 해결하려는 분이 있는데 이게 충분하고 좋은 잠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건데 대부분 주말이나 일단은 일이 끝난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또 식사를 충분히 하고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자신의 감정이나 우울감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 심하게 빠지면은 자기의 감정에 아주 깊이 이렇게 매몰되게 돼서 남들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돼요. 그 전에 남편이나 주위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자꾸 소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런 감정을 교류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특히 아침에 빛을 쬐는 것이 계절성 우울증이나 우울증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을 이제 치료를 하면은 급성기 회복 과정에서 수면이나 식욕이 처음에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조금씩 나고 예전에 했던 것들이 재밌고 또 집안일도 하시고 조금씩 나아지게 됩니다. 또 반응을 잘 보이고 치료가 잘 되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주요 증상이 호전되게 되고 하지만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치료를 바꾸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불면증인데요. 특히 잠을 못 자는데 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많이 꿉니다. 그래서 잠을 깊게 자는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잠이 안 오니까 대부분 이렇게 술을 많이 먹게 됩니다. 밤에 특히 남자분들은 소주를 한 잔 걸치고 잠을 청하시는데요.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듯 합니다.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자면은. 근데 가면 갈수록 잠이 안 오고요. 특히 잠에서 깼을 때는 잠이 절대 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잠을 자면은 우리 몸에서 새벽에 술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금단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불안 초조가 더 증가되게 되고요. 그때 잠을 깨게 되면 더 이상 잠이 오질 않아요. 근데 술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초조 불안이 증가되기 때문에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술로 잠을 자면은 새벽에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특히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요. 그래서 큰 사고들이 되게 새벽에 나는 게 술로 잠을 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술로 잠을 자는 것은 전혀 권하고 싶지 않고요.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약물은 안정제라든지 수면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다시 의존의 문제를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기분이 썩 나아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골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은 이런 안정제를 갖다가 주사로 계속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몸에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갈 때 불안이나 초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사제로 이런 불안을 조절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분들 보면은 상당수에서 공황장애를 동반합니다. 아마 공황장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공황장애는 이렇게 좁은 곳,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숨이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발생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긴장 스트레스나 아까 제가 카페인이 좋지 않다 그랬죠. 그것 이외에 과호흡을 하는 것이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숨을 굉장히 빨리 쉬거나 헐떡거릴 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이렇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공황장애 같이 있는 분들인 경우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우울증에서는 과호흡이 우울증을 악화시키지는 않지만은 공황장애가 동반된 경우에서는 과호흡이 공황장애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슬죄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8시에서 8시 반 정도에 저기 들어오는 빛을 쬐면은 그게 눈으로 들어가야 돼요. 피부가 아니고 눈으로 들어가면은 도움이 되고 조금 밤에 잠이 빨리 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행동치료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우울증 위험을 낮출 수가 있고요. 특히 그 걷기 운동이 이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서 걸으면서 빛도 쬐고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이루면서 커피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커피가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기분도 나고 의욕도 나고요. 하지만은 과량을 계속 복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커피뿐만이 아니고 뭐 녹차, 원두 커피 여러 가지도 카페인이 많은데요. 그걸 아주 다량 복용하는 경우가에는 문제가 되고요.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둥글레 차가 카페인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는 경우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이 회복되고 나면 그때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회복시키고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의 생활 리듬이라든지 그다음에 먹는 약물 또 운동,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